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방인규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LU 분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U 분해는 영어로 이제 LU decomposition, 그리고 또 이 LU 분해를 다른 말로 LU 인수분해, LU factorization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행렬을 이제 분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뭐 행렬을 분해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분해는 이제 행렬을 어떤 다른 두 행렬의 곱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다른 행렬의 곱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 A라고 하는 행렬을 다른 어떤 뭐 B하고 C 행렬 곱으로 표현하면은 A 행렬 자체는 복잡한데 B 행렬이나 C 행렬은 이제 훨씬 간단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행렬을 간단한 두 행렬의 곱으로 이제 분해할 수 있을 때, 그 간단한 두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이제 행렬을 뭐 분해해서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LU 분해에서 이 L이랑 U는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했었던 하부 삼각행렬, 그러니까 Lower Triangular Matrix, 그리고 또 같이 공부했던 상부 삼각행렬, Upper Triangular Matrix, 이 두 행렬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A 행렬을 LU 분해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A 행렬이 하부 삼각행렬 L이랑 그 다음에 상부 삼각행렬 U의 곱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LU 분해를 지칭할 때, 얘기를 할 때 이 LU, 이 순서대로 이렇게 왼쪽부터 L 행렬, 그 다음에 U 행렬이 이렇게 곱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LU 분해를 이제 하는 방법, 어떤 이거를 계산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이제 주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L유분에 대해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점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우선은 이 정의, L유분해를 이렇게 약속하자라고 하는 게 되겠는데, 우선은 이 A 행렬이 이제 모든 행렬이 아니라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이제 L유분해를 이렇게 약속하자라고 정의했다라는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면 이제 모든 정사각 행렬이 다 LU 분해가 되는 거냐라고 이렇게 궁금해 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 나와 있는 빨간색으로 제가 이제 뭐 강의 자료에 쓴 것처럼 모든 정사각 행렬이 이제 LU 분해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LU 분해 자체는 이제 유일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A라고 하는 행렬을 뭐 L1 행렬, 어떤 하부 삼각행렬 하나랑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상부 삼각행렬, B가 아니라 U죠, U. 상부 삼각행렬 하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형태로 L2라고 하는 L1이랑은 다른 하부 삼각행렬 하나랑 그 다음에 U1이랑은 다른 이제 U2라고 하는 상부 삼각행렬의 곱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LU 분해가 이제 도대체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분해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할 때 이미 우리가 이제 같이 좀 얘기를 했지만, 어떤 행렬 이제 A를 뭐 어떤 다른 두 행렬, 예를 들면은 B 행렬이랑 C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간단한 두 행렬, 그러니까 A 행렬은 복잡하고 만약에 이 복잡한 A 행렬이 B 행렬, 조금 더 훨씬 간단한 A 행렬, C 행렬 두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면은 행렬을 분석하거나 이와 관련된 선형 연립방 정식을 푸는데 우리가 훨씬 더 쉽게 뭐 이 행렬을 분석을 하거나 선형 연립방 정식을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B하고 C, 그래서 B 행렬 대신에 하부 삼각행렬 L, 그리고 C 행렬 대신에 상부 삼각행렬 U를 하면은,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 L 행렬이랑 U 행렬, 하부 삼각행렬이랑 상부 삼각행렬은 그냥 일반적인 행렬에 비해서는 훨씬 조금 더 간단한 형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뭐 행렬을 해석을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뭐 이와 관련된 선형 연립방 정식을 풀 때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선형 연립방 정식을 뭐 A 행렬 곱하기 X 벡터는 뭐 B 벡터, 이런 일반적인 선형 연립방 정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 뭐 가우스 소거법 또는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이용해가지고 뭐 붙인 행렬을 만들어서 이렇게 풀면 되죠. 그 표준 핵 연산을 여러 번 적용해서 이제 그렇게 풀면 당연히 되긴 하는데,
만약에 이게 LU 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A라고 하는 행렬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A 행렬 곱하기 X 벡터는 B 벡터에 해당하는 어떤 선형의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푼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만약에 이 A 행렬이 L 행렬 곱하기 U, 그러니까 LU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L 행렬 곱하기 U 행렬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원래 주어진 어떤 선형 연립 방정식은 A 행렬 대신에 L 곱하기 U 행렬 곱하기 X 벡터는 B 벡터의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될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치환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U 벡터가 아니죠. U 행렬 곱하기 X 벡터를 어떤 Y 벡터로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네모치고 있는 이 부분이 L 곱하기 Y 벡터는 B 벡터의 어떤 이런 새로운 형태의,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연립방정식은 X 벡터와 관련된 연립방정식, 다시 말해서 뭐 X1, X2가 미지수였던 선형 연립방정식이었다라고 하면은 좀 변수 치환을 해가지고 L 곱하기 Y 벡터는 B 벡터, 그러면 이 Y 벡터에 관한 연립방정식으로 바뀐 거죠. 제가 지금 형광색으로 칠하고 있는 이 네모 박스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강의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그러면은 이 Y 벡터 대신에 뭐 Y1, 미지수가 Y1, Y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기존의 선형 연립방정식에서는 A 행렬, 이게 A 행렬이 만약에 복잡한 행렬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L 행렬은 하부 삼각 행렬이기 때문에 훨씬 구조가 간단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형광색으로 칠하고 있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연립방정식을 풀기가 원래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보다는 이제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y에 관한 변수로 생각해서 연립방정식을 먼저 풀고,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y에 관한 y 벡터를 가지고서 원래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제 x에 관한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얘를 또 다시 한번 풀어서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선형 연립방정식을 푸는 형태가 이 LU 분해의 선형 연립방정식에서의 응용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강의 자료에도 이제 적어놨듯이 원래 이제 A 행렬을 LU 분해를 하고 이렇게 치환을 해서 먼저 풀고, 그래서 Y의 벡터에 관한 어떤 값을 계산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에 치환을 했기 때문에 U 행렬 곱하기 X 벡터는 Y 벡터라고 치환을 했기 때문에 이걸 또다시 X 벡터로 계산을 하는 거죠.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사실 지우고 써보면은 어떤 A 행렬 곱하기 X 벡터는 B 벡터에 해당하는 연립방정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가우스 소거법 또는 가우스 조단 소거법을 써서 기본행 연산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냥 사실 풀어버리면 되죠. 우리가 이제 손으로 계산할 때는. 근데 지금 LU 분해를 이번 시간에 새로 공부함으로써 선형계를 푼다라고 했을 때는 LU 분해를, 아직 우리가 LU 분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공부하진 않았죠. LU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형태에 대해서 어떤 y 값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럼 이 y 값을 계산한 다음에 다시 x 값을 계산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단계로만 보더라도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떤 3단계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푸는 거죠. 원래 그냥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A 행렬, 개수 행렬에다가 요 B 벡터를 붙여서 붙인 행렬을 써가지고 가우스 소거법, 가우스 조단 소거법을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풀어내면 되는데, 한 번에 풀어내면 되는데 LU 분해를 이용하게 되면은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직접 손으로 풀 때는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1, 2, 3단계를 거치나 아니면 원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법을 통해 푸나. 근데 그거는 사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한 번에 풀 것이냐,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한 번에 풀 것이냐,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쉬운 문제 1번,
쉬운 문제 2번, 쉬운 문제 3번으로 나눠서 풀 것이냐, 요 선택의 경우가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나중에 뭐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부를 따로 한다라고 했을 때 크게 차이를 못 느낄 거예요, 아마. 아니면 지금 공부하는 LU분해로 푸는 게 훨씬 더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텐데 번거롭고, 그 이유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런 어떤 연립방정식을 푼다, 행렬을 공부하고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예를 들면은 뭐 3 곱하기 3 크기의 행렬을 가지고서는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가우스 소거법이나 가우스 조단 소거법 등을 이용하는 게 크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적어놨던 이 어려운 문제 자체가 크게 어렵지가 않아서 이제 그거대로 푸는 게 훨씬 쉬울 수가 있습니다. LU 분해를 하고 Y값 계산하고 X값 계산하는 게 훨씬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10 곱하기 10 행렬이나 20 곱하기 20 행렬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다 풀어줬지만 컴퓨터가 없었을 때 사람이 푼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정말 풀기가 어려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LU 분해로 해가지고 쉬운 문제 3개로 이제 분해하고 나면은 훨씬 이제 풀기가 쉬워지고 계산 실수도 덜하는 이제 그런 문제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적용하는 예제들이 행렬의 크기가 작아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기존 방법이 더 쉬워 보일지 모르나 행렬의 크기가 이제 많이 커지면은 이제 이런 LU분해로 푸는 게 훨씬 쉽다라고, 쉽고 빠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 LU분해를 이용해가지고 선형계를 풀 수가 있고 결국에는 어떤 복잡한 행렬을 이제 쉬운 행렬들의 곱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LU분해를 이용해서 선형계를 푸는 방법을 조금 밑에, 가장 밑에 좀 예로 이렇게 적어 놓은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아까 예에서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3 곱하기 3이기 때문에 그냥 이 개수행렬이랑 해가지고 가우스 조단 소거법 같은 걸 이용해서 푸는 게 쉽겠지만 어쨌든 이 AX는 B, A 행렬 곱하기 X 벡터는 B 벡터에 해당하는 이런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 A 행렬이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A 행렬이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L 행렬, 하부 삼각 행렬이랑 빨간색 U 행렬, 상부 삼각 행렬의 두 행렬의 곱으로 분해가 되면은 LU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이 빨간색 부분을 Y라고 치환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은 결국에는 U 행렬 곱하기 X 벡터가 되는 건데 U 행렬은 3 곱하기 3 크기의 행렬이 정사각 행렬이 되는 거고 X 벡터는 3 곱하기 1 크기의 벡터가 되는 거고 그거의 결과로서 나오는 행렬 또는 벡터는 이제 3 곱하기 1 벡터가 되는 건데 이거의 결과값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은 y1, y2, y3라고 치환을 하고 이 부분은 복잡하니까 우선 이렇게 y1, y2, y3라고 치환을 하고 파란색 곱하기 y1, y2, y3 요 열벡터가 2, 3에 해당하는 이 열벡터와 같다라는 연립방정식을 놓고 풀고 그럼 우리가 y1, y2, y3가 예를 들어서 정확한 답은 아닐 수가 있는데 뭐 1, 2, 3 요런 값이 나왔다라고 치면은 그거를 원래 우리 빨간색 부분 제가 지금 이 형광색으로 칠하고 있는 이 빨간색 부분이랑 같다라고 놓고서는 다시 한번 푸는 거죠. 지금 여기다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원래 행렬이 있고 U 행렬이 원래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x1, x2, x3에 해당하는 벡터가 우리가 y값을 구했으니까 이거는 원래 y1, y2, y3였었는데 y1이 1인 걸 알아냈고 y2가 2인 걸 알아냈고 y3가 3인 걸 알아냈으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x값을 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LU분해를 이용해 가지고 선형계를 푸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연습하는 과정 중에서 다루는 예제들은 행렬의 크기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푸는 게 훨씬 빠를 수 있지만 이 LU분해가 이제 탄생한 이유, 사람들이 이걸 수학적으로 분석한 이유가 다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LU분해를 이용해가지고 행렬 분석이 더 쉽게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 LU분해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LU분해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LU분해가 되는 행렬들은 어떤 행렬들이 있느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정리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LU 분해가 가능한 어떤 조건들이 이제 여기 이 정리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7.2 이 정리를 살펴보면은 이제 어떤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이제 행 교환 없이 가우스 소거법으로 만약에 우리가 행 사다리꼴로 변환할 수 있으면은 그 행렬 A는 LU 분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 행 교환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행 연산을 어떤 세 가지 종류의 기본행 연산을 배웠잖아요. 근데 기본행 연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어떤 서로 다른 두 행을 뭐 i번째 행이랑 k번째 행이랑 위치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어떤 이 행 교환을 어떤 기본행 연산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행렬을 A 행렬을 행 사다리꼴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기본행 연산들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행을 이제 서로 행의 위치를 교환하는 거였었는데, 근데 어떤 행렬을 이제 행 사다리꼴로 바꾸는데 행 교환, 이 기본행 연산, 행을 교환하는 기본행 연산 없이 나머지 두 개의 이제 기본행 연산만 가지고서는 행 사다리꼴로 만들 수 있으면은 이 A라고 하는 행렬은 LU 분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해주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세어럼이 되겠고, 그러니까 기본행 연산 세 가지. 예를 들면은 뭐 어떤 i번째 행에 스칼라 k배를 해줘서 그 i번째 행으로 바꿔주겠다. 아니면 i번째 행에 k배를 곱한 다음에 다른 행, 뭐 j번째 행이랑 더해서 뭐 j번째 행으로 교체해주겠다. 이런 다른 두 가지 기본행 연산만 적용해서 행 교환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두 가지 기본행 연산만 적용을 해서 어떤 A 행렬을 행 사다리꼴로 바꿀 수 있으면은 이제 LU 분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되는 거는 기약행 사다리꼴이 아니라 행 사다리꼴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럼 그렇게 이제 어떤 A 행렬이 이제 LU 분해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이 LU 분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단계를 잘 따르면 됩니다. 자, LU 분해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 구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우선은 이 정리에 앞서서 공부한 정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A 행렬을 우리가 그 행사다리꼴로 바꾼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A 행렬을 행사다리꼴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런 형태로 바꾸고 여기는 다 0이고 여기는 어떤 값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이제 행사다리꼴이 되는 건데 행사다리꼴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A를 이제 LU로 분해하는데 그 상부 삼각행렬 U를 이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에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A를 행 사다리꼴로 바꾸면은 U를 이제 자동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 이 행 사다리꼴로 바꾸는 와중에 이제 적용이 되는 기본행 연산의 따라서 요 L 행렬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2단계, 3단계는 요 U 행렬을 만들어내는 행 사다리꼴로 바꾸는 와중에 적용되는 기본행 연산들이 어떤 기본행 연산이냐, 어디에 적용이 되는 기본행 연산이냐에 따라서 뭐 2단계, 3단계의 어떤 계산 방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우선은 얘기는 할게요. 우리가 같이 공부는 할 거고,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연습을 이제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단계는 방금 얘기했듯이 주어진 A 행렬을 행 교환 연산 없이 기본행 연산 중에서 행을 바꾸는 거 없이 행 사다리꼴로 바꾸면은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LU 분해에서 이제 U 행렬 상부 삼각 행렬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기본행 연산을 적용해서 여기 다 지울게요. 기본행 연산을 적용해서 A 행렬을 이제 U로
행사다리꼴로 바꾼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행렬 자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유행렬이 되는 거고, 그럼 그때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L 행렬은 도대체 어떻게 구하느냐. 그럼 어떤 예를 들어서 뭐 1번 어떤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하는 기본 행 연산. 그래서 뭐 첫 번째 행에 3배를 3을 곱해서 첫 번째 행으로 뭐 교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행 연산이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적용이 되면은 우선은 이런 기본 행 연산이 어떻게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L의 대각 성분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기하행 사다리꼴, 다시 말해서 이 유행렬의 선행이를 만들기 위한 곱셈의 여건 값을 이 L에 적어준다. 마찬가지로 대각 성분 이외의 성분은 유행렬을 만들기 위해서 선행일 아래의 성분을 0으로 만들기 위한 덧셈의 여건 같은 위치에 이렇게 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글로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 아까도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복습하면서 꼼꼼하게 읽어봐야지 그 의미가 와닿으실 것 같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 해주는 거는 아마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헷갈릴 텐데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자 1단계, 2단계, 3단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17번 예제를 우리가 같이 풀어볼게요. 3-17번 예제를 보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 행렬이 L 곱하기 U 행렬로 분해가 될 거예요. L 곱하기 U 행렬. 그러면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자 여기서 보면은 좀 미리 적어 볼게요.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부 삼각행렬이 되니까, 자 여기 이렇게 뭐가 들어갈지 모르는 부분은 이렇게 별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부 삼각행렬이니까 여기 위쪽 부분은 다 0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L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LU 분해니까 U 부분, U 상부 삼각행렬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 요 별표를 우리가 사실 다 구해야 되는 거죠. 0, 0, 0 이렇게가 되는 건데, 앞선 페이지에서 이제 공부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 A 행렬에 우리가 이제 기본행 연산, 행 교환하는 거 제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3개 중에 이제 2가지의 기본행 연산을 적용해서 행 사다리꼴로 바꾸면은 그거 자체가 이 유행렬이 된대요. 유행렬. 자, 한번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행 교환 없이, 자 0,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1, 3, 7, 5 이렇게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A 행렬이에요. A 행렬이고, 자 제가 조금 앞에 부분에서 좀 빠르게 넘어갔는데 여기를 다시 지우고 2단계를 보면은,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L 행렬의 대각 성분은, 자 U 행렬, 만들고자 하는 U 행렬의 선행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곱셈의 여건, 기본행 연산을 적용하는데, 그때 이제 곱셈의 여건, 이 선행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곱셈 연산을 적용해야 될 텐데, 그 곱셈의 여건으로 여기에 대각성분을 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A 행렬을 지금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A 행렬에 기본행 연산을 적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1단계 그러면은 행을 바꾸면 안 되니까 지금 여기 6에 해당하는 이 성분이 선행 1이 돼야 되고, 선행 1로 만들어 주려면은 결국에는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1이 되게, 여기 6이 1이 되게끔 곱셈을 적용해 줘야겠죠. 그럼 여기는 6분의 1 곱하기 R1으로 바꾸겠대요. 그쵸? 이 R1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바꾸겠대요가 아니라. 바꾸게 되면은,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곱셈 연산을 했죠. 이 6분의 1이라고 하는 곱셈 연산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럼 이 6분의 1이라고 하는 곱셈 연산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곱셈의 여건이라고 하는 거는, 곱셈에 대한 여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A라고 하는 값이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뭐를 곱했을 때 1이 되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 1이 나오는 값이 곱셈에 대한 역원이 되겠고 a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6분의 1에 대한 역원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6분의 1에 어떤 값을 곱해서 1이 되는 값, 그 값을 찾아야 되는 건데 6이 되겠죠. 6. 그럼 이 6이라고 하는 값이 이제 앞서서 2단계에서 얘기하는 어떤 곱셈의 역원을 얘기하는 거고 그 값을 이 똑같은 위치에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가 1로 바뀌죠.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이 이 기본행 연산을 적용하고 나면 이 A 행렬이 초록색으로 쓰겠습니다. A 행렬이 모습이 바뀌는데 첫 번째 행에 6분의 1이 다 곱해지니까 1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그쵸 6분의 1을 곱하니까 그 다음에 0 이렇게 모습이 바뀌죠. 나머지 줄은 그대로 있죠. 나머지 그 행들은 9,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7, 5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이 바뀌는 행렬 자체가 유행렬이 되는 거죠. 상부삼각 행렬이 되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위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6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곱했는데 그 값의 역원 6이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적힌다.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지우고 있는 여기에는 1이 적혀야 되는 거죠. 자, 1이 적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를 행사다리꼴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밑에 지금 밑에 동그라미 치고 있는 9랑 3을 다 0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행사다리꼴로 만들면은 선행 1 밑에 있는 값들은 다 0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 기본행 연산으로 자 마이너스 9를 첫 번째 행에 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이랑 더해서 두 번째 행이랑 바꿔줄 거고요. 또 비슷하게 마이너스 3을 첫 번째 행이랑 더해서 첫 번째 행이랑 곱해서 세 번째 행이랑 더한 다음에 그걸 또 세 번째 행으로 바꿔주는 이런 기본행 연산을 적용을 할 거예요. 적용을 해보면은 자 마이너스 9를 곱해서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9를 곱해서 더해보면은 좀 계산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기본행 연산이 적용된 2번, 3번 기본행 연산이 적용된 결과를 적어보면은 1이랑 자, 첫 번째 행은 그대로 써줄 거고 0이 있고요. 두 번째 행은 마이너스 9를 곱해서 9랑 더하면 0이 되고 마이너스 9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랑 더하면 2가 되겠네요. 9랑 0이랑 곱하면 0이고 1이랑 더하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세 번째 행이랑 더하면은 여기는 또 0이 되고 마이너스 3을 곱한 다음에 7이랑 더하면 여기는 8이 되고요. 그쵸? 0이랑 마이너스 3을 곱하면 그대로 0이고 여기는 또 5 이렇게 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A라고 하는 행렬은 원래 주어진 A라고 하는 행렬은 얼추 지금 기하행 사다리꼴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기본행 연산 1번, 2번, 3번을 이제 적용함에 따라 상부 삼각 행렬 행사다리꼴 형태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행사다리꼴이어야 하는데 기하행사다리꼴이라고 잘못 좀 표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행사다리꼴이어야 하는 거죠. 어쨌든 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고 자 여기서 3단계에 적용되는 그 단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자 3단계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이 예제와 함께 읽어보면은 요 하부 삼각행렬에 해당하는 요 하부 삼각행렬에서 대각 성분 이외의 성분은 이 어떤 우리가 유행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선행 1 아랫부분을 0으로 만들어내잖아요. 방금 했던 것처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덧셈 연산을 하게 될 텐데 그 덧셈의 역원이랑 같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같은 위치에 여기 같은 위치에 이렇게 적혀 있고 그러면은 두 번째 그 기본행 연산을 보게 되면은 자 초록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9가 있어요. 마이너스 9. 그러면 이 마이너스 9의 덧셈의 역원이에요. 이번에는 곱셈이 아니라 덧셈의 역원. 마이너스 9랑 어떤 거랑 더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아내면 되는데 마이너스 9에 어떤 걸 더해서 0이 되냐면 9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거. 자 여기에 이제 9를 적어주면 되고요. 9. 그쵸? 여기가 0이 됐으니까 여기가 9가 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긴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0이 된 거잖아요.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부분이. 거기에 해당하는 똑같은 위치에 저 마이너스 3의 덧셈에 대한 여건, 여기가 이렇게 3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여기를 이제 좀 더 지우고 쓰면은, 제가 이 예를 이제 하나 보여준 거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적용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요 행렬을 다시 쓰면은, 자, 1-3분의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0, 2, 1, 그 다음에 0하고 8하고 5 이렇게 적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본행 연산 1, 2, 3번을 적용한 거고 계속 이어서 해야겠죠. 끝까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본행 연산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우리는 기하행 사다리꼴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 사다리꼴을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행 부분 여기를 생각해야겠죠. 그럼 요 2가 선행 1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2분의 1 곱하기 두 번째 행을 두 번째 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행은 그대로 되고 그 다음에 0, 1, 2분의 1이 되고 0, 8, 5가 되네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위치 2에 해당하는 위치가 1로 바뀌었어요. 그쵸? 1로 바뀌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 2분의 1을 곱해줬으니까 곱셈에 대한 여건을 이 대각 성분에 해당하는 여 위치에다가 적어주는 거죠. 자, 다시. 자, 여기가 1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대각 성분은 곱셈에 대한 여건. 여기는 2로 바뀌게 됩니다. 2로 바뀌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여기 밑에 제가 보라색으로 여기 보라색으로 여기가 0으로 바뀌기 위해서 여기에 0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요 행렬에서. 그러면은 다섯 번째로 적용을 해야 되는 기본행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다섯 번째로 적용할 거는 이제 마이너스 8 곱하기 두 번째 행 더하기 세 번째 행을 세 번째 행으로 바꾸는 거를 하면 되죠. 그러면 그때 이 마이너스 8, 이건 색깔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초록색으로 다시 이 마이너스 8의 덧셈의 여건이죠. 이번에는 여기 이 마이너스 8에 대한 덧셈의 여건을 같은 위치에 적어주면은 거기 해당 위치 적어주면 여기는 이제 8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나오게 되는 결과 행렬은 1, 마이너스 3분의 1, 0, 0, 1, 2분의 1, 그 다음에 0, 0,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8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4고 5랑 더하면은 1. 1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끝이 난 거죠. 왜냐면은 원래는 만약에 이 세 번째 행이 1이 아니라 어떤 다른 값이 있으면은 이거 자체를 기본행 연산을 적용해서 선행 1로 만들어줘야 되는 연산을 적용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여건값을 여기에 적어주면 되는데 지금 이거 자체로 1이기 때문에 1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1만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 U 부분에서 지금 지우개로 지우고 있는 이 부분이 원래 그냥 애초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1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응되는 이 위치에서도 특별히 뭘 할 필요가 없이 그냥 1로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가 A 행렬을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것처럼 행 사다리꼴로 바꾸게 됐고요. 이거 자체가 U 행렬인 거죠. 이거 자체가 U 행렬이니까 나머지 여기 U 행렬에서 우리가 채워야 할 별표 부분도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0, 그리고 2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지우고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가 지금 최대한 조금 천천히 설명한다고 설명했는데 직접 해보면서 복습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 행 연산들을 우선은 A 행렬을 행사다리꼴로 바꾸는데, 그러니까 REF 형태로 바꾸는데 기본 행 연산을 적용하는데 행을 교환하면 안 된다. 그래서 행 교환은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LU 분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행 교환을 통해서 이걸로 바꾸게 되면은 그리고 행 교환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두 가지 형태의 기본 행 연산을 적용해서
A를 어떤 행사다리꼴로 바꾸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유행렬이 된다. 이게 유행렬이 되는 거고요. 그럼 얘를 유행렬로 만들기 위해서 기본행 연산을 적용을 할 텐데 그 기본행 연산이 적용이 될 때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형광색 칠하고 있는 이 어떤 선행이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그 연산에 대한 여건을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적어주는데 근데 이때는 곱셈에 대한 여건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사다리꼴을 만들기 위해서 이 보라색 부분을 0으로 만들어주는 우리가 기본의 연산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 똑같은 위치에 대응되는 얘네들은 덧셈에 대한 여건으로 적어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이제 복습을 해 보셔야 되고 복습을 하면서 앞서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의미를 좀 스스로 꼼꼼하게 살펴보는 이제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17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LU분해를 이제 왜 공부를 해야 되고 LU분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봤고 LU분해에서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이제 LU분해를 조금 더 이제 행렬을 더 분해를 하면 더 쉽게 또 다른 목적으로 더 쉽게 행렬을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목적으로 LU분해에서 더 나아가서 LDU 분해가 있습니다. 이 LDU 분해에서 L하고 U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그대로 알고 있는 하부 삼각행렬, 상부 삼각행렬이 되는 거고 D는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한 이제 대각행렬이 되는 겁니다. 대각행렬. 그래서 어떤 A라고 하는 행렬을 이제 LU 하부 삼각행렬, 상부 삼각행렬 어떤 두 행렬의 곱으로 분해할 수도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행렬의 곱이 아니라 어떤 세 행렬의 곱으로도 이제 더 분해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한 이 대각행렬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대각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행렬의 구조적으로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더 연산이나 분석하는데 더 용이하고 그래서 LU분해에서 더 나아가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LDU 분해를 우리가 이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LDU 분해를 하는 방법은 이제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앞서서 공부한 대로 어떤 A라고 하는 행렬을 LU 분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L 행렬이랑 U 행렬이 이미 주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가 이제 L 행렬을 잘 알고 있고 U 행렬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앞서서 공부한 방법대로 해가지고 이제 L 행렬을 구했고 U 행렬을 구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L 행렬을 다음과 같이 분해를 해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L 프라임 행렬 어떤 하부 삼각 행렬이랑 그 다음에 대각 행렬 D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 대각 행렬 하부 삼각 행렬을 또 다른 하부 삼각 행렬이랑 대각 행렬로 분해하는 방법은 여기 원래 이제 뭐 기존에 하부 삼각 행렬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 대각성 성분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제가 이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대각행렬 D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요, 우선. 그리고 그러면은 원래 새롭게 이제 원래 하부 삼각행렬이 어떤 형태의 새로운 하부 삼각행렬로 바뀌게 되냐면요.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것처럼 대각 성분은 다 그냥 1로 남고 나머지 아래에 있는 거는 그 원래 이제 대각 성분으로 나눠줬던 값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우고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열을 보면은 가장 여기 대각 성분 A11에 해당하는 거는 A11으로 나누면 이렇게 1로 바뀌는 거죠. 밑에 있는 성분들은 A11으로 이제 나눠줍니다. 두 번째 열도 비슷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원래 이제 A22를 A22로 나눠주니까 1이 되고 밑에 있는 거는 A22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에 대해서는 여기는 A33밖에 없으니까 A33으로 나누면 그냥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행렬이 LU분해가 이렇게 됐다라고 치고 그러면은 자 여기 U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원래 L 행렬이 어떻게 이제 새로운 L 프라임 행렬 그리고 대각 행렬 D로 나뉘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앞서서 공부한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원래 L 행렬에서 대각 성분 요거 그대로가 대각 행렬 D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럼 새로운 하부 삼각 행렬 L 프라임 행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그 열을 기준으로 컬럼 벡터를 기준으로 첫 번째 열은 요 2로 나눠주고 여긴 1이 되고요.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분의 3, 4는 4를 2로 나눈 2의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을 보게 되면 1로 나누기 때문에 그대로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1은 1이 되고 1을 1로 나누니까 그냥 1, 마이너스 3을 1로 나누니까 그냥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세 번째 열 같은 경우에는 0, 0, 7밖에 없으니까 7을 7로 나누면 여기 1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U 분해는 우리가 이제 어떤 행렬을 더 상세하게 분석하거나 아니면 더 쉽게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LU 분해에서 더 추가적으로 더 나아가서 ADU 분해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대각 행렬을 포함하는 분해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원래 LU 분해에서 L 행렬이 L 프라임 행렬이랑 D 행렬로 이제 나눠서 이렇게 ADU 분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U 분해를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가 3-18번 문제가 되겠고, 3-1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18번 문제에서는 원래 당연히 이제 뭐 어떤 요 A 행렬을 ADU 분해를 해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어떤 걸 해야 돼요? 이제 LU 분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LU 분해를 이제 하는 방법은 앞서서 3-17번 문제와 같은 형태로 하면 되겠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습하거나 복습을 하실 때는 이 LU 분해부터 하는 것을 이제 꼼꼼하게 이제 복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LU 분해가 이제 주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LU 분해를 잘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LU 분해를 이제 LDU 분해, L 프라임 DU, LDU 분해로 바꾸는 거를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8번 문제에서 이 A 행렬을 LU 분해를 하게 되면요. LU 분해를 하게 되면은 우선은 L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부 삼각 행렬은 2, 0, 0, 그다음에 마이너스 2, 1, 0, 그리고 2, 1, 1, 그리고 U 행렬 같은 경우에는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0, 1, 1, 0, 0, 1. 자,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하지만,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 LDU 분해를 할 때도 LU 분해를 직접 스스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복습하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3-17번 문제를 이제 설명을 할 때 제가 조금 깜빡한 게 있는데, 뭐 역행렬 같은 거를 계산할 때랑 마찬가지로 결국에 LU 분해를 내가 이제 잘 계산했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은 이제 LU 분해한 그 값 L 행렬이랑 U 행렬을 거꾸로 이제 곱했을 때, 두 행렬을 곱했을 때 A 행렬이 잘 나오는지, 두 행렬의 곱이 A 행렬이 잘 되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L 행렬이랑 U 행렬을 이렇게 이제 잘 분해했다라고 가정하고, 얘를 결국에는 LDU 분해를 하게 되면은 L 행렬이 이제 L 프라임 D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L 행렬만 놓고 나머지는 지울게요. U 행렬은 지우게 되면은 이 L 행렬을 어떤 행렬 곱하기 새로운 L 프라임에 해당하는 하부 삼각 행렬 곱하기 대각 행렬 D로 바뀌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앞서 이제 공부한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원래 어떤 하부 삼각 행렬의 대각 성분 이거 자체를 이제 성분으로 갖는 대각 행렬이 나오게 되고요. 2, 1, 1이고 대각 행렬이기 때문에 나머지 성분은 다 0이 되는 거죠. 이렇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L 프라임 새로운 하부 삼각 행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열 같은 경우에는 요 2로 다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1, 마이너스 1,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 열은 이 가운데 대각성분 요 1로 나눠주면 되는데 1로 나누면 그대로가 되겠죠. 0, 1, 1이 되고 세 번째도 이제 그대로 적어주면은 0, 0, 1. 왜냐면은 여기 대각성분이 1이기 때문에 세 번째 열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L'은 여기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자, 이렇게 바뀌게 되고 D 대각행렬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A라고 하는 행렬을 LDU 분해를 하게 되면은 방금 이제 우리가 구한 것처럼 1, 0, 0, 마이너스 1, 1, 0 그리고 0, 1, 1 형태를 갖는 어떤 하부 삼각행렬이랑 그 다음에 대각행렬 2, 0, 0, 0, 1, 0, 0, 0, 1에 해당하는 대각행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부 삼각행렬 U에 해당하는 자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0, 1, 1 그리고 0, 0, 1에 해당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LDU로 분해가 된다. 이 주어진 A 행렬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LU 분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했고요. LU 분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행렬들이 LU 분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LU 분해를 한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계산 과정이 필요한지를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이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